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여러분은 블로그 지수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진짜 솔직히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블로그 지수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제 블로그 지수를 처음 확인을 해봤을 때 솔직히 제 블로그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블로그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지만 몇몇 키워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하고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상위 노출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블로그 지수가 무엇이고 내 블로그 지수를 참고해서 세울 수 있는 상위 노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서 최적 블로그, 준최 블로그, 일반 블로그, 그리고 저품질 블로그로 나뉘어 놓는 걸 블로그 지수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블로그 지수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지정해준 개념이 아니에요. 네이버는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된 현상을 모아 누군가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블로그를 잘하고 있나? 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광고 대행사나 체험단을 모집하시는 분들은 최적화 블로그 또는 준최 등급이 높은 블로거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블로그 지수 올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블로그 지수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한국인들은 약간 숫자를 봐야 내가 어디쯤 있나를 확인을 해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블로그 지수가 내가 하루 이틀 무언가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블로그 지수를 참고해서 상위 노출을 잘 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를 산정하는 사이트에서도 블로그를 언제 만들었네, 글이 몇 개네 이런 걸 가지고 블로그 지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블로그 지수를 산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 탄다 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블로그는 알고리즘 탄다? 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이버는 다른 SNS들과 달리 검색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검색 알고리즘은 C랭크, 다이아 플러스예요. 알고리즘 타기를 기다려야 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달리 이 네이버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은 내가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C랭크는 블로그의 신뢰도, 인기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주제로 얼마나 집중도 있게 글을 썼는지, 그 포스팅이 얼마나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죠. 다이아는 포스팅이 검색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독창적이고 경험 정보를 많이 담을수록 이 지수가 높아집니다. 다이아 플러스는 다이아 알고리즘이 좀 더 검색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딥다이빙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를 만족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전문성 있는 주제를 잡고 검색할 만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좋은 정보를 담은 글을 써라가 됩니다. 2016년 전에 만든 블로그들만 최적 블로그가 될 수 있다던데 이거 완전 뉴비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오래오래 써오신 분들은 보통 한두 개 정도의 메인 주제가 있고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오신 거고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를 꾸준히 연구하면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초보 블로거들보다 검색자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을 잘 쓸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검색자의 입장이 돼서 무언가 정보를 네이버에서 찾을 때 이거 나한테 너무 도움된다. 이 글은 뭔가 많이 써놨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당연히 네이버에서도 그 글들을 잘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글을 상위로 올려주게 되겠죠. 내 블로그가 명확한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 포스팅을 읽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원하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글을 내가 썼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글을 쓰게 되면 상위 노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키워드 스터디와 스마트 블럭 이용하기입니다. 이전에 이 영상에서도 소개를 제가 드렸죠.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량이 너무 많은 키워드 말고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친근한 검색량을 가진 키워드를 찾고
스마트 블럭이나 연관 검색어를 이용해서 제목을 잡고 그걸로 글을 쓰시면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내가 써나갈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몇 차례 어떤 주제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포스팅을 몇 개 올리다 보면 네이버에서는 제 블로그가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도 높은 블로그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겠죠. 세 번째 방법은 브련프를 써보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사람들의 블로그 지수를 쭈루룩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았어요. 유용한 기능이 많긴 한데 유료라서 좀 결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채널 첫 광고로 브련플에서 협업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브련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내가 상위 노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내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작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련플은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한 곳이에요.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첫 화면에 대시보드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는 내 블로그의 상태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브련플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블로그의 지수가 얼마인지, 브련플에서 계산한 내 C랭크 점수는 몇 점인지, 최근 썼던 글이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어 있는지 순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이는 파이 그래프가 되게 좋았던 게 이게 브련플 지수별로 몇 %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제 지수는 브련플 기준으로 준최 6인데 나랑 같은 블로그 지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최적 3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을 때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까지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능의 전부라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브련플의 유료 기능에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많았어요. 유료 기능 중에서 제가 잘 써먹고 있는 기능 위주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로그 진단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는 C랭크, 다이아 플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블로그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중 어떤 부분은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런 분석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구나, 점수가 높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브련플은 단어마다 이 의미를 알려줘서 초보자분들이 보더라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C랭크는 보통 블로그의 신뢰도, 인기도를 의미하는데 브련플에서는 관심 주제의 집중도라고 표현했네요. 저는 여행, 일상, 제품 리뷰, 뷰티, 체험담, 맛집 5만 대만 거를 다 하는 잡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C랭크 점수가 조금 낮더라고요. 다이아는 포스팅이 얼마나 도움되는 정보를 담고 있나 하는 걸 의미하는데 브련플에서는 제목, 글의 연관성, 논리구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솔직히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포스팅에 제목과 글이 잘 연관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낚는 글이 아니라 잘 쓴 글이라는 말이 될 거고 논리 구조가 잘 맞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읽기 좋은 글, 계속 읽게 되는 글이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포스팅을 할 때 개인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점수들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는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약하네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집중해서 글을 쓰기 전에 조금 마구 써놨던 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베이스 점수는 C랭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블로그가 쓰는 글이 그래도 기본 요 정도는 된다 하는 점수를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내가 쓴 각 포스팅의 개별 게시물 지수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제 블로그 지수는 준최 6이지만 제가 쓴 글은 준최 6, 최적 2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저는 이 게시물별 지수를 봤을 때 솔직히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잘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잘 쓰고 있는 기능은 키워드 조회, 키워드 대량 조회 기능입니다. 최근에 수서역 근처에 있는 밥집에 다녀와서 거기를 포스팅하려고 키워드 분석을 할 때 이 기능을 써봤어요.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5가지였습니다. 이 키워드의 검색량과 월 발행량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글들의 평균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이는 스마트 블록을 이렇게 똥똥똥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거, 스마트 블록에 상위 노출된 블로그의 지수를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블로거가 인플루언서인지 보여준다는 것까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정보들을 한눈에 보면서 게시글의 지수가 준체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쓰면 상위 노출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 하나만 달랑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연관 키워드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때는 키워드 대량조회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메인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짜잔! 이 기능이 진짜 대박인 게 연관 키워드 나오죠? 월 검색량 나오죠? 월 발행량 나오고 평균 발행일 나오고 상위 노출된 글의 지수가 1위부터 5위까지 쭈쭈쭈쭈 나온다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까지 해줘요.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키워드 대량 조회에서 순위별로 나오는 지수는 블로그 탭에서 몇 위인가 하는 거라는 건 참고하셔야 해요. 키워드 조회에서 나오는 순위는 스마트 블럭 순위, 그리고 키워드 대량 조회에서 나오는 순위는 블로그 탭에서의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키워드 조회, 키워드 대량 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글을 썼고 몇몇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위에 표시되어 있는 블로그 지수를 눌러보면 그 글이 어떤 글이길래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됐는지까지 볼 수 있다는 점도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다 보면 제 포스팅이 그래도 준체 6, 최적 1 이 정도는 나오니까 준체 5, 준체 5.5 정도 되는 글을 누르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서역 밥집 관련 글을 쓰기 전에 제가 다녀왔던 발리 리조트 관련된 글을 쓰려고 브리언플에서 키워드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최적 1, 준체 6 이런 것들도 좀 보이지만 제가 검색할 당시에는 정말 최적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키워드가 최적 2, 최적 3이어서 내가 이 포스팅을 써도 상위 노출이 될까?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 키워드 대량 조회는 블로그 탭 순위, 그리고 키워드 조회는 스블 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워드 대량 조회에서 최적화 블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키워드 조회로 가서 스마트 블럭 순위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내 블로그 지수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블로그 탭 순위에서는 한 5등, 4등 정도 했지만 스블에서는 1, 2등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브리언플을 잘 쓰는 방법은 첫 번째는 키워드 대량 조회를 이용해서 연관 키워드, 월 검색량, 월 발행량을 확인하시고 내 글에 맞는 메인 키워드를 어떤 걸 쓸지를 대략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조회로 가서 내가 생각한 메인 키워드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 대량 조회에서는 내 블로그 지수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 블럭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면 내 블로그 지수에서는 이 글을 쓰면 상위 노출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 스마트 블럭에 상위 노출 돼 계신 분들보다 조금만 글을 더 잘 쓰면 상위 노출해볼 수 있겠다.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가 조금 낮아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브리언플에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조회를 하시고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 중 나의 블로그 지수 또는 나의 포스팅 지수랑 가장 비슷한 글을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썼길래 다른 블로그들보다 지수가 낮아도 이렇게 상위 노출될 수 있었는지를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솔직히 완전 초보 블로거 분들께는 블로그 지수, 블로그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온 사이트의 이용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만 계속 보게 되면 나는 최적불도 아닌데 글을 쓴다고 상위 노출이 되나? 지난번 포스팅은 준체 3이었는데 왜 이번 글은 준체 2지? 그냥 글 지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포스팅 하나하나에 조금 집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브리언플 같이 블로그 지수와 키워드 검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난 지수가 낮으니까 이걸로는 글 못 쓰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데 쓰지 마시고 이 키워드는 내가 지수가 좀 낮으니까 블로그 탭에서 순위를 먹기는 힘들겠지만 스브를 보니까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 이 키워드로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할 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조만간 발리 아야나 리조트 조식에 대한 글을 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될 자신이 별로 없어요. 검색량은 350 정도인데 최적 2, 3, 2, 3 이런 분들이 모두 상위 노출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심지어 스마트 블록도 없는 키워드예요. 그래도 저는 이 글을 안 쓸 게 아니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 키워드 대량 조회에서 보면 발리아야나 식당, 발리아야나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조금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발리아야나 조식 식당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발리아야나 식당, 발리아야나 맛집, 그리고 운이 좋으면 발리아야나 조식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분석도 조금은 익숙해졌고 내 블로그에서 어떤 주제에 어떤 글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브렴프를 쓰시면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정말 많을 거예요. 일기장 같은 블로그 글 말고 키워드 분석 제대로 해서 글 쓴 포스팅이 30개 이상, 그리고 나는 블로그 1년 이상 할 거다 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께 브렴프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브렴플은 볼 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 블로거, 연구원, 대행사 등급이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연구원 등급인데 블로거 레벨과의 차이점은 포스팅 진단, 트래픽 진단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팅 진단은 이 글의 금치거, 지나치게 상업적인 단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목과 글이 매칭이 잘 되면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어떤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게 완전 유용했어요. 그리고 트래픽 진단 기능으로 요즘 말이 많았던 방문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살짝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 기본적으로는 스크랩 방문자 댓글 공감이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균 방문자 수에 비해서 인기 글의 일 조회수가 너무 적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브렴플은 검색 기반으로 들어오는 곳에 집중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 클립에서 유입되는 것들은 이 인기글 순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방문자 프로그램을 1도 쓰지 않고 클립을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방문자 수가 2,600명대에 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들은 한 150 정도가 되고, 그리고 12 정도의 글에서 50 정도의 트래픽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되게 높은데 일방문자 수가 막 터무니없이 적어. 근데 네이버 클립 조회수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약간 이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신 분이 아닐까라는 작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은 블로거를 직접 컨택해서 연락하시는 사장님들과 아니면 대행사분들이 쓰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첫 광고를 받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혜택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 주소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블로그 주소에 블로그 진단을 해서 그 페이지를 캡처해서 이메일로 선착순 50분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가다로 일일이 확인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라서 더 많은 인원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혜택은 브렴플을 가입하실 때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브렴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5,000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해드렸지만 나는 내가 직접 봐야 알겠다.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내가 직접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서 받은 5,000포인트에 조금만 돈을 더 보태시면 블로거 등급 또는 연구원 등급으로 하루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전부 모든 기능을 한번 착착착착 살펴보시고 내가 이 기능을 정말 잘 쓰면 상위 노출 막 다 잡을 수 있겠다. 이게 한 달 쓰는데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는 내가 뽕을 뽑고도 남겠다 싶은 분들은 그때 장기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지수만 높이는 게 목적이 될 게 아니라 검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써보고 하나하나 상위 노출을 해가는 즐거움을 맛보시고 그러면서 블로그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걸 보면서 블로그에 대한 재미를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